안녕하세요. 재테크 강사를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3편의 영상에서 영등포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시세와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은 영등포에 공급될 지식산업센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는 도시재생 사업이 매우 활발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속도전으로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언제 취소될지 그리고 언제 확정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개발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등포 지역을 보시면 거의 모든 것이 준공업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준공업지역이 넓은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공업지역은 크게 전형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은 전형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에 비해서 개발 환경이 매우 우수합니다. 공장으로 쓰였기 때문에 일단 부지가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토지 오염이 적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이나 전용 공업지역과는 달리 주거와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거기다가 상업지구에 비해서 지가가 매우 낮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용이한 곳이 바로 준공업지역입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 준공업지역의 인기가 늘어나면서 지가가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도 마찬가지로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가 어떻게 개발이 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급된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입니다. 이곳을 보더라도 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를 같이 공급했습니다. 다른 재개발 구역들도 이런 타입으로 개발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만 지으면 사업성이 더 좋은데 왜 지식산업센터를 넣느냐 궁금하실 사람들이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구역 내 공장의 비율에 따라서 산업부지를 30에서 40% 확보해야 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는 겁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이쪽이 양평역이고 아파트가 공급되고 이쪽이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됩니다. 그 유명한 영등포 자이타워입니다. 그럼 바로 옆 13구역은 어떻게 공급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안이 나와 있습니다. 멋지네요. 그리고 이곳이 양평역이고 이곳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대로 개발이 된다면 옥상에서 떨어지면 지하철역 769에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3층에서 5층 정도는 기부채 납으로 관공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매우 많을 것이라는 것은 어린이도 알 수 있을 만큼 좋은 입지입니다. 물론 언제 개발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이 11구역이었는데 지정이 취소되기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13구역이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초역세권은 귀하디 귀한 현장입니다. 물레역 쪽을 보시면 이곳도 재개발, 재건축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레동 4가부터 보시죠. 물레동 4가 도시개발 정비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녹지가 훌륭하게 조성되어 있고 디그니티와 비슷하게 아파트하고 지식산업센터가 같이 공급이 됩니다. 주변에 재건축이 되는 단지들이 있어서 주변 환경도 매우 우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식산업센터의 위치가 물레역과 살짝 거리가 있습니다. 10분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레동 2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동 2가, 3가, 4가는 여전히 혼돈입니다. 2가는 일반 정비구역인데 이곳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마도 하반기에는 분양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발안이 좀 더 명확해지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도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 어떤 식으로 몇 개의 필지로 공급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가급적 큰 규모이길 바라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등포 자이타워가 조합원 방식이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평당가로 분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그 사이에 개발비 등이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쉽게 역과의 거리가 조금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 지하철역과 얼마나 가까운가가 그 건물의 가치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물레역까지 10분이 넘어가는 거리를 보이기 때문에 아쉽긴 합니다. 오히려 신도림역이 10분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먼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물레역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었던 제2세종문화회관도 여의도로 되는 분위기입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여의도는 충분히 개발이 되어 있는데 굳이 세종문화회관까지 가져가야 할까 생각이 됩니다. 물레동은 꾸준히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매립지에 도시를 건설했던 송도 신도시를 보더라도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개발을 하고 있고 여전히 개발할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2040년 정도는 되어야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만큼 도시 자체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면 될수록 지식산업센터도 같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로 공장만 있던 성수동이 높고 멋진 빌딩이 많이 들어서 멋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영등포도 성수처럼 아니면 성수보다 더 멋진 곳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체에서 영등포 시장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의견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